전 세계에서 주요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간만에 이렇게 시황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저의 본업은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황을 좀 미루게 됐고요. 그래도 구독자님과 영상을 봐주시고 연락을 주신 분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3월 19일 이마트 경산점에서 대구 부동산 대경성 계통의 수혜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3월 20일은 이마트 포항 인덕점에서 포항 부동산의 올해 전망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너 강의팔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인당 5,000원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강의료를 받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청 강의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료 강의였고 저는 북구청으로부터 강사료를 받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번에 금리 인하가 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또 단행했죠. 저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를 남미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근데 공급 가격이 높아서 수요가 제품을 더 이상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경제에서는 제품 가격을 내려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까지 만나는 이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균형 가격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장이 시장 경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가격이 높은데 여기에 금리 인하나 보조금 등을 지원해 줘가지고 높은 공급 가격에 맞춰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가 사람들의 개인적인 또는 양질의 경제,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높은 소득을 얻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은 괜찮죠. 하지만은 이게 어떤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게 되면은 이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또다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갭이 계속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해가지고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돈을 풀면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숫자로 인한 착시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여요. 하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경제는 더더욱 나빠지게 되고 결국 기득권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은 좋겠지만은 우리 같은 서민들, 즉 내 노동을 통해서 시간당 임금으로 바꾸는 노동자 계층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번에 또다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환율이 1,450원을 넘었는데 우리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것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환율이 안 떨어집니다. 즉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는 폭락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까지 해버렸어요. 저는 올해 1,500원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5년 3월 자료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둔화가 되었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 24년 12월, 25년 11월 감소한 것은 맞지만은 2월 달에 다시 급등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및 환율 변동성의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실제 2월 달에 가계대출이 약 5조 원 증가했는데 4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금리 인하로 인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그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 돈이 더 풀린다고 보게 되면은 또다시 대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나라의 은행 여수신 금리를 보면은 2022년 말을 고점으로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인데 현재 1%로 하락 후에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 내외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경제 성장률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로 낮아질 것을 전망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2분기부터 경제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착실히 않은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내실이나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높은 소득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목상 숫자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참 좋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봤을 때는 물가가 너무 높은 거죠. 저는 요즘에 슈퍼마켓 가서 과자 하나 집는 것도 엄청 부담돼요. 하나에 뭐 2,000원? 그렇게 하니까. 그냥 명목상 경제는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저의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뭐 소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제가 새벽 1시까지 보통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작년에는 6,000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한번 타봤어요. 근데 8,000 몇백 원이 나오더라고요. 택시비가 많이 올랐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내 소득의 변화는 거의 없는데 물가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택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특히 부동산, 아파트 가격들, 그리고 최근에 가스비 엄청 많이 나왔죠, 겨울에.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소득도 상대적으로 폭락을 하는 겁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의 몸값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미 연준의 정책금리 변화를 보면요. FOMC에서 예상하는 금리인데 올해부터 조금씩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관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3%, 이번에 발표했는 게 2.8%로 목표 물가 상승률 2%보다 높아요. 제가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료인데 주요국 국채금리의 변동을 보면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국채금리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상승했어요. 금리가. 근데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는 하락했죠.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더 대출 이자를 낮춰서 이거를 소비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폭탄을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는 또 이 폭탄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게 되고 그러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환율도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이 2%라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고요. 또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화폐 가치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둔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기득권들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늘 그랬잖아요. 그냥 왕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었잖아요.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엔화 1,000원 시대도 열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찍고 내려왔나 그럴 거예요. 엔화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번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달러의 상승, 곧 환율 1,500원 찍을 거고요. 엔화의 상승, 환율 1,000원 찍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 환율 보게 되면은 이번에 한 3년 만인가 또 1위안당 200원을 찍었어요. 즉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올랐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에서 주요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
이거는 부채 덩어리인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큰 효과를 가져오긴 힘들 거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급등을 불러오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남미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겁니다. 다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